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당국이 최근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어쩌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 두고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뒤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에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이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시한이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플랫폼 이용하고 그걸 다 어떻게 이걸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까? 금융 전문가는 정부 설명대로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할 수 있는 조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배임 횡령, 풍분의 유포,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견이 있는 공매도 금지를 놓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총선을 염두에 둔 득표 전략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간 KBS가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KBS 내부에서는 편파성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낙하산 사장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민 KBS 사장이 임원진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10초 넘게 이어진 사과 인사. 취임 이튿날 박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년 동안 KBS에서 불공정 편파 보도가 반복됐다며 사과했습니다.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박 사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김만배 녹취 보도 등을 KBS의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로 열거했습니다. 라디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신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로서의 그런 가치와 또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지켜야 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각 회견장 입구에선 언론노조 소속의 KBS 직원 2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국민 사과 말고 사퇴를 선언하라. 제작진과 논의 없이 편성된 프로그램을 돌연 삭제하고 방송 전날 갑자기 앵커에게 하차를 통보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편향성의 증거인 그 낙하산 박민이 KBS의 편향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도 되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무도한 짓들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언론계에선 공정보도의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취재와 편집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대통령이나 사장이 마음대로 뉴스를 골라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 언론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 사장이 불공정 사례로 꼽은 보도들은 현재 여권에 불리한 내용들이라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 동안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날에도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김 후보자의 자녀가 집단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인사검증에 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지난해 1월 17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같은 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2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24분부터 11시 45분까지 23차례에 걸쳐서 ETF 주식을 매수하는 등 이날 총 매수액은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소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국방부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봤더니 정규 근무를 하는 시간대에 주식을 46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거래를 직접 한 것인지 위탁했던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 측은 위탁은 아닙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고위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항상 그 경제 태세를 유지해야 될 군 고위 장성이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에 전념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자녀가 과거 학교 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2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김 후보자의 자녀 등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학생 1명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린 겁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학폭 관련 내용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숨진 교사가 학부모에게 갑질을 당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이 오늘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희초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상규명! 촉구한다!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넉 달 가까이 조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와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작년 부임 후 받은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 올해 학급 지도, 학교 업무, 개인 신상 등 문제가 더해져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숨진 교사의 학급 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갑질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사와 학부모 간 이뤄진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연필 사건 중재 당시 동석한 동료 교사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폭언, 협박 등의 갑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 학부모와의 연락이 한 차례 있었고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는 확인했지만 폭언으로 볼 내용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경찰은 다만 숨진 교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한계는 인정했습니다. 통화 중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숨진 교사의 휴대폰은 분석에 실패했고 학부모 휴대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질의 또 다른 정황으로 지목됐던 교사의 개인 번호로 전화한 사실에 대해선 고인이 학교 내선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해뒀던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아이의 손가락이 교실 문에 끼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 측은 교사가 아이의 출입을 막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 보관돼 있던 CCTV 영상들마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제보는 MBC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 빨간색 상의 아이가 복도 끝에서 달려오자 문 앞에 있던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교사는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굽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달려오던 아이인 4살 박모군의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었습니다. 다친 박군이 울면서 원장실로 뛰어가지만 교사는 따라가지 않고 문이 열린 교실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고 8시간 만에 인대 접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박군. 손가락 대부분이 잘려나갔다는 아절단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에 철심까지 박았지만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의사의 소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문을 두 손으로 밀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해당 교사는 박군을 따라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봐 문을 닫은 것뿐이라며 문을 닫을 당시엔 박군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모는 유치원에도 은폐 의혹을 제기합니다. 수술 전부터 원장에게 CCTV 영상을 보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막상 유치원에 갔을 땐 사고 당일은 물론 이전 수개월치 영상이 모두 삭제돼 있었던 겁니다. 대신 원장이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CCTV 화면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군은 지난 4월에도 유치원에서 글루건에 화상을 입었는데 당시를 녹화한 CCTV 영상 역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사고 날까지 아예 못 보게 다 삭제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CCTV 영상을 직접 지우지 않았다며 저장 용량 부족으로 영상들이 자연 삭제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고 또 그런 거니까 저희 뭐 유치원에 가나 뭐 만약에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거는 사진이나 이런 거는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원장과 교사를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조사하고 삭제된 유치원 CCTV 영상 복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